마음의 힐링과 종목 수익 함께 가져가는 이 시간, 안녕하세요. 정호의 데이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또 어제는 어떤 생각을 주로 하셨어요? 통계에 따르면요, 하루 동안에 사람은 무려 수만 가지에 달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진짜 놀랍게도 그중에 95%가 어제 했던 내용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게나 끊임없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똑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내일 생각을 결정한다라고도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생각을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렇게 반복하게 된다면 이왕 하는 거 좀 더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새롭게 한번 채워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목요일 정호의 데이트와 함께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리프레시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호의 데이트 출발합니다. (2015년 5월 7일) 목요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호의 데이트 어이제입니다. 여러분 12시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저도 생각해보면 어제 했던 고민들, 생각들 오늘도 좀 많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여행 캐리어를 사야지 하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려 한 일주일 전에도 같은 고민을 했다는 거. 그러고 보면 진짜 그 통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빨리 사지 않는 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의 생각이 아주 서프라이즈하게, 아주 신선한 내용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는 건데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각 자체가 변할 수가 없다면 이왕이면 오늘 하고 있는 생각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밝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긍정 띵킹 한번 실현해 보고자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또 모르죠. 오늘 생각으로 내일이 바뀔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일을 변화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호의 데이트 12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들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의 데이트 참여 방법은요. 이토마토닷컴 들어오시면 저희 아자자 게시판 있죠? 여기에 이야기 벌써부터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샵 2828, 전화로는 02325-8200번으로 연결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많이 문의 주세요. 자, 오늘 문의를 주시면요. 종목 상담은 세 분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박준현 운용력, 최창준 전문가,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 세 분께서 도와주실 거니까요. 궁금하신 부분들 세 분께 여쭤봐 주시고 일상 고민은 또 저와 함께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님, 시장은 우울한데 희자님 보니까 기분 화사해져요. 근데 검은 옷 싫어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오늘 옷 선택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검지 않고 빨갛게 주식시장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일은 또 빨간 옷으로 여러분들께 긍정과 희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까만 옷이 의미하는 거는요. 시장의 강세장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죄송합니다.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재러브님, 안녕하세요. 출석합니다. 요새 장이 왜 이런 거예요? 희재님 위로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좋은날님께서는요. 장이 이럴 땐 요구르트를 마셔보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썰렁하지만 이렇게나마 좀 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장 어떻게 좀 너무 많이 심각하게 보다 보면 더 우울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우리 단순하게 정호의 데이트 그리고 토마토TV 24시간과 함께 좋은 전략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기운 내시면서 자신감으로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동우님께서 망언을 좀 하셨네요.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영화 보는 날님, 빨강빨강 좋을 것 같아요 라면서 벌써 이렇게 기대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십니다. 투카스님께서는 오늘 수녀님 한 분 오셨네요. 아멘 하셨고요. 스웨타님, 어앵커님 반갑습니다. 검은 의상 세련돼 보여요 하면서 이렇게 또 칭찬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파님, 정말 2주째 초상집인데 오늘 의상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새롭게 완전히 강세장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마녀의 컨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원이 잘 들어져야 될 텐데. 306 보충 대대장님 반갑습니다. 희재앵커님 제가 동우님 좀 혼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군인들이 이럴 때 참 멋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군인께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장님 좀 도와주세요. 자꾸 이 초상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밑에 올려주신 글을 하나도 못 봤어요.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종목부터 한번 갔다가요. 앞서 인사 주신 분들께 다시 인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해 마세요. 자, 전화 온 종목부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아래부택인데요. 너무 많이 빠져갖고요. RF텍의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600원에 20%요. 9,600원에 20% 잡으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하락이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부분이세요? 이 매수가까지 올지 어떨지 궁금해갖고요. 더 빠질지.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대는 또 얼마일지, 반등은 어느 정도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가격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네. 네. RF텍 첫 종목 문의 들어왔네요. 박준현 운용력께 제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RF텍 지금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는 올까? 그리고 반등 구간 어디까지 빠져야 반등을 좀 줄 수 있을까? 가격적인 문의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최근에 휴대폰 부품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RF텍도 보니까 단기간에 거의 3, 40%까지 좀 빠졌네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6 모멘텀이 좀 약화가 좀 되면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실적 자체가 1분기 때 아마 휴대폰 부품 종목들이 좀 부진하게 좀 나올 겁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6와 관련된 매출이 2분기부터 좀 반영이 좀 될 거고, 또 과거처럼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많지 않다는 관점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RF텍은 삼성전자 무선 충전 탑재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이죠. 2분기부터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에 이 회사 무선 충전 수신 모델이 좀 탑재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이제 올해 이제 탑재가 된다는 실적은 이제 턴 어라운드가 진행될 거란 전망입니다. 1분기 때는 제가 보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고요. 2분기 정도 가야지 흑자 전환이 좀 되면서 작년 적자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돼야지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단기 낙폭 가격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저점 근처까지 좀 내려온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분기 이후에 실적 턴 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점은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실적이 예상 실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크게 10,000원을 상회한다든가 그런 더 기업 내용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본다는 주당 순이익 자체가 700원, 800원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요. PER 기준에서 한 10배 정도 적용을 받는다 한다면 8,500원에서 9,000원 정도가 적정한 어떤 매도 목표 가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현재 수급 여건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뚜렷한 어떤 수급의 주체는 없지만 여기도 약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단기 낙폭 과대가 따른 직전 저점까지 와 있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할 것 같고, 반등 매도 목표 가격은 일단은 8,000원 정도에서 선절하고 나오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반등치까지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추가 매수는 어떤가요? 추가 매수요. 지금 20%시잖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운용량님,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목 20%고 이용막이 그렇게 매력적인 주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30% 이상 추가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또 현재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여타 종목 조정을 좀 받으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굳이 이 종목 가지고 물타기 가지고 여기서 손실을 좀 안 보고 나오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 쪽에서 좋은 종목을 좀 찾아서 그쪽에서 손실 좀 수익을 내고 이 종목을 손실 처리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폰 부품 종목들은 꾸준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업종입니다. 특히 손절매를 못하는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 휴대폰 부품 종목들은
산업 트렌드에 따라서 상당히 실적의 변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선절매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 가급적 추가 비중을 늘린다든가 그런 매매 전략보다는 일단은 매매 전략 자체가 잘못돼서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선에서 리스크 관리하고 나오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추가 매수는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략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세요. 네. 네.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기운 내시고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치까지 좋은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7002님께서 문자로 남겨주신 종목은요. 인콘입니다. 8,400원에 사셨네요. 15% 담고 계셔서 지금 이 종목도 좀 손실폭이 큰 상황이십니다. 바로 해결책 드릴게요. 운용령님 이어서 인콘입니다. 이분도 손실 구간이세요. 어떻게 해결책을 좀 가져갈까요? 예, 인콘이라는 회사는 통신 장비 회사인데요. 일단은 외형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실적 자체가 견조합니다. 연평균 아마 30억 정도 내외 정도의 좀 이익을 좀 내는 회사고 자산 가치도 한 6,500원대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현재 주가는 PBR 기준에서 1배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회사의 어떤 현재 실적으로 봐서는 현재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주 또 매력적인 주식도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재무 내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그렇게 빠지지 않겠지만은 주당 EPS가 300원, 400원짜리거든요. 400원짜리 크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폭은 많지 않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통신 장비사들이 과거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는데 최근에서 중국에서 저가로 국내 쪽에서 많이 통신 장비가 유입되는 쪽이기 때문에 국내 통신 장비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고전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니까 매출 추이 자체가 거의 300억대도 정체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좀 매도를 좀 하고 나오셔야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반등 시점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이 400억대 되는 수준이고요. 평균 30억 그걸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낙폭과대 일단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보시고 매도 목표 가격은 7,500원 정도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기 전 단계인 7,500원 정도에서 매도하고 나온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7,500원 반등치가 높진 않습니다. 인콘 가지고 계신 우리 7002님도 앞으로의 전망 같이 참고해 주시면서 조금 보수적인 대응 함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종목으로 출발해 봤습니다. 장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손실이신 종목들이 많이 좀 상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최대한 열심히 좋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문의 주세요. 지금 오신 분들 그리고 아까 인사 남겨주신 분들 인사 이어가겠습니다. 은하수님도 검정옷 예뻐요 해주셨고요. 별아별아님도 검정옷 섹시해서 좋은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장세미님 12시엔 정대를 봐야지 하는 생각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검정옷 좋아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호불호가 좀 나뉘는데요. 호 쪽으로 저는 의견을 좀 싣고 싶습니다. 주한파님 어드리제님 안 계시네요. 어제 캡처해서 정대 블로그에 올렸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블로그에 글 올려주셨어요. 제가 못 봤네요. 오늘 끝나고 가서 얼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어떤 블로그 포스팅이 됐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12시의 남자 상승팍팍님도 출석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어제도 주식 생각, 오늘도 주식 생각 하셨어요. 내일은 더 좋은 주식 상승장에 대한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투카스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긍정적인 투자자가 되리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좋은 날님도 오늘도 행복한 오후 됩시다. 파란 머리 붉은 해피님께서도 정대 출석 남겨주셨고요. 어제 생일 잘 보내고 오신 우리 마로니에님도 일찌감치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데니도님과 부천호부님도 오랜만에 인사를 같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영화 보는 날님께서는 어제 정대에서 약 주나요? 중독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처피디님께서 아마 그렇게 처방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영화 보는 날님 앞으로도 쭉 중독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기린님도 오셨네요. 검은색 옷 잘 어울려 하고 4번이나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강조는 너무 강한 긍정은 부정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다. 칭찬 감사드려요. 제가 오늘은요
관상 이야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철학관 아시죠?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그동안의 이 관상 흐름을 총 집합해봤을 때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이지? 잘 모르실 분들을 대비해서 그런 분들께 들을 수 있는 유명인들 대표적으로 관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관상이 달라서 나와는 좀 다른 삶을 사는 건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마가 잘난 연예인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마는요, 이 정중앙이 벌써 사진이 나와버렸네요. 이 정중앙이 총명함과 관록을 의미하고요. 눈썹은 대인관계, 인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이 좋으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 이마가 예쁜 연예인하고 6분이 관상가들이 꼽았어요. 보이시죠? 한가인 씨, 그리고 우리 소녀시대 유나 씨. 그리고 왼쪽 두 번째 아래에는 지휘자 정명훈 씨 계시고요. 우리 요즘 대세남 차승원 씨. 김수현 씨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지금 이마를 안 가린 사진을 가져오려다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별그대 샷으로 이렇게 사진 방송 담아왔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 씨까지 6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가운데서 김수현 씨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 한번 살펴봤더니요. 귀와 이마가 상당히 잘생겨서 집안도 좋고 어렸을 때부터 유복했을 거다라고 관상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드러내면 지금 보이시죠? 굉장히 훤하잖아요. 그런 모양이라서 공부에 승부를 걸었어도 대박이 났을 그런 관상이래요. 뭘 해도 잘 된다. 딱 이건 것 같아요. 눈썹이 상당히 좀 짙은 편이거든요. 눈썹이 짙어서 눈썹 근육이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봉긋 올라오신 편이래요. 그래서 대단히 적극적이고 밀어붙이는 힘, 그러니까 추진력이 강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현 씨 눈 어떤가요? 쌍꺼풀이 짙진 않죠. 이렇게 장동건 씨나 원빈 씨랑 비교했을 때 좀 담백한 눈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의 열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타입이래요. 조용히 결실을 보여주는 그런 타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눈이 좀 기시거든요. 가늘고 긴 편이신데 이런 눈을 가지신 분들은 관조에서 멀리 내다보는 타입이라서 남을 배려하는 성향도 굉장히 강하고요. 짧게 보지 않고 길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 좋네요. 김수현 씨 정말 좋아합니다.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나이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저도 모르게 친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대 많이 시청해주세요, 김수현 씨. 자, 다음은 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슷하게 관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은요, 건강, 정신 상태, 감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꼬리는 부부의 인연을 의미하고요. 이 눈 아래 애교살, 저도 한 애교살 하는데 이 애교살은요, 자녀 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빛나는 눈 속에 담긴 운이 좋은 연예인들 누굴까요? 이 4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태희 씨, 눈 정말 예쁘죠? 그리고 조금 눈 모양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태희 씨를 제외하고 3분의 눈 모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김연아 씨, 양현석 대표이사, 김범수 씨까지 4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관상가들이 딱 이 4분, 그리고 그 외에는 유아인 씨랑 반기문 총장을 같이 꼽고 있거든요. 전 눈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김태희 씨를 제외하거든요. 요런 눈이 관상학에서는 아주 복이 있는 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가운데서 YG 우리 양현석 대표이사님의 관상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마를 먼저 볼까요? 이마가 지금 보이시나요? 살짝 이렇게 굴곡이 져서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어요. 이런 굴곡진 이마가 학업보다는 바깥에서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마가 그러니까 최초로 어떤 일을 벌렸을 때 최초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적대요. 근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할 경우에는 진짜 크게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운 중에는 좀 굴곡은 있지만 잘 될 가능성이 높은 관상이다. 자, 이마 굴곡 지셨는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서태지 아이들에서 조금 처음에는 그 서태지 씨만큼 빛을 발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 이마의 굴곡에서 나오는 관상학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눈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이 참 잘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눈에 빛을 발하는 시기가 딱 35세래요. 이 눈이 뜻하는 나이가 35세 이후인데 관상학에서 이 좋은 눈, 예쁜 쌍꺼풀이 있는 눈이 아니라 이렇게 가늘고 길게 쭉 올라간 눈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사실 양현석 씨 눈매를 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좀 고운 눈매는 아니에요. 좀 날렵하게 매섭게 올라간 눈인데 이런 매의 눈은 한번 뭘 찍으면 기어이 자신이 차지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직성이 좀 풀릴 때까지 집념이 강한 그런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또 눈 사이가 지금 보면 양현석 씨 좀 좁죠? 저도 약간 눈 사이 좁다고 믿고 싶은데 눈 사이가 이렇게 좁으신 분들 보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잘한 것까지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실수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코는 굉장히 빵빵하죠. 이런 분들은 44세 이후로 더 좋은 변화가 기대가 된다고 하고요. 인중은 넓어서 돈주머니가 두둑하다고 합니다.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양현석 씨 이거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뼈 안에 살이 좀 많으신데 여기서 더 살찌셔서 조금 처지게 되면 이 사회적 위상이 그렇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노후까지 뺨의 탄력을 잘 살려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철학관 데이트에서 두 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봐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이 어이제 철학관 데이트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 종로에서 뵐 것 같네요.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상에 대한 이야기들 게시판에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종목 갖다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LMS. LMS 맞으시나요? 네. 예,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19,100원이고요. 네, 26%입니다. 19,100원에 26%요. 네. 시청자님 이거 들어갔을 때 언제 들어가신 건가요? 한 2달 된 것 같아요. 2달 정도요? 네. 좀 많이 하락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혹시 잡으셨을 때 손절가나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좀 밑에 쪽으로 잡으셨던 가격대가 있으세요? 그 정정년 님이 19,100원에 사가지고 네. 23,000원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손절가는 따로 그런데 설정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밑으로 막 계속 빠져서 손절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 구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자리에서 좀 반등. 그게 지금 팔아도 지금 늦지 않았나. 지금 얼마 기간 걸려야 뭐 매수가까지 올라는지. 네. 그 여러 가지가 실적은 언제 발표하고요. 여러 가지 궁금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향후 전망, 실적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아,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지 다 같은 마음이시죠. 바로 한번 전략 들어가 볼게요. 네, 박준현 운용령님. 예. 네, LMS 문의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손절을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반등에 좀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또 실적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세요. 네, 뭐 LMS도 이 회사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까지 빠질 주식은 아닌데 조금 전에 RF텍도 전달해 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휴대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 관련 종목들이 물론 이제 LMS는 실적이 나름대로 뒷받침되는 주식들인데 뒷받침됨이 없이 갤럭시 6 모멘텀 관련해서 움직인 것 자체가 실적 발표 시즌에 관련 종목들의 실적 불확실성 관계가 하락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LMS는 휴대폰 관련 부품 쪽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에 좀 많이 진출한 회사입니다. 회사가 칸턴답 같은 어떤 TV 관련 수혜주고 회사 불로전 이제 그 휴대폰 관련 주력 제품 자체가 프리즘 시트 쪽이 회사가 주력 사업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사업인 그 블루필터라든가 컨턴답 필름 쪽에서 진출 좀 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정도 가야지 그 부분이 실적이 좀 가시화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꾸준하게 좀 증가되는 회사인데 어떤 기관 투자가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거 상당히 좀 예매를 좀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 위주의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하락은 이 종목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가격대가 19,000원이라고 그랬었는데 그 가격대에서 18,500원에서 19,000원대에서 거래량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15,000원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신용으로 산 사람 이 종목에 또 신용 비중이 상당히 꽤 많은 편이에요. 그냥 신용 비중이 거의 6%대거든요. 19,000원대에서 매물이 집중됐던 물량들이 지금 15,000원대까지 빠지게 되면 담보 부족성 매도 물량이 지금 출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 신저가가 최근 저점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안 좋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매매를 안 하는 상태고 개인들 어떤 이런 수급 물량이 나온다 한다면 좀 더 약세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 물량이 전개되고 되면 기업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으니까 결정이 반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종목은 19,000원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 추세자 이 종목은
원래 17,800, 18,000원 이탈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깨버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은 17,800원에서 18,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약에 19,000원대 사셨는데 그 정도 가게 되면 손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 가격대에서 매수 가격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좀 매도해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반등을 이용해서 종목 교체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제시가 되네요. 근데요. 네. 실적은 언제 발표나요? 실적은 제가 지금 공시로 아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운용령님이 아시는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용령님 혹시 실적 공시 지금 발표 예정, 그러니까 실적 발표 예정일이 공시가 됐나요? 저도 뭐 조금 전에 실적 체크를 해봤는데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됐고요. 안 됐고 원래 예상 실적이 분기 실적이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5월 29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예사도 거의 5월 말 정도 가야지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러면요. 네. 손절 가격은 얼마나 더 내려가나요? 앞서서는 좀 반등을 기다리자라고 하셨는데, 추가 하락대를 그럼 한 번 더 여쭤봐 드릴게요. 운용령님, 여기서 좀 추가 하락을 가능성을 열어야 될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이 종목은 손절은 늦었고요. 조금 전에 실적은 예사 문제 전혀 없습니다. 예사 보면 2012년도 이후에 연평균 거의 25%, 30% 성장하는 회사거든요. 실적이 한 번도 역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전에 개인 투자가들의 신용 물량과 관련된 수급이 약화 때문에 빠지는 거니까 기다리시면 물량 해소가 좀 되면 실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고 보십니다. 기업 내용상으로 본다면 충분히 이거는 2만 원, 2, 3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얘기했다시피 17,800원, 18,000원대 정도에서 그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하는 그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몇 달이나 기다려야 되나요? 네, 한 번 더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현 운용령님, 18,000원대까지 기간 좀 어렵겠지만요, 좀 예측을 해주신다면요. 이 종목은 최소한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는 주가 방향에서 잡기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간을 보지 마시고 일단 가격대상으로 17,800원, 18,000원 정도 한 달 정도 되면 그 정도까지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17,500에서 800 정도까지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한 달 정도 예측해 주셨지만 시장 흐름 계속적으로 좀 바뀌니까요. 궁금하시면 한 번 더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부천허브님의 종목 가겠습니다. 호텔신라예요. 12만 5,500원에 들어가셨고요. 40% 담고 계신 구간대입니다. 올라갈 때 좀 잡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부천허브님의 종목 바로 살펴드립니다. 운용령님, 호텔신라입니다.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인데 면세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네요.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운용령님. 전화 연결이 좀 끊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천어분이 얼마나 애타실까 싶네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는 동안 호텔신라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2.3% 추가 하락 나오고 있고요. 10만 6천 원 선입니다. 이 종목이 현대산업개발이랑 손 잡으면서 이번 면세점 면세 사업권을 딸 때 엄청난 기대감을 가져올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면세점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죠. 운용량님. 예. 네. 우리 부천어머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이 호텔신라입니다. 기대감도 컸었는데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될 자리일까요? 예, 호텔신라가 좀 부진한 이유 자체가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죠. 이 종목은 꾸준하게 그래도 중국 관광객 입에 따라 가지고 성장성이 꾸준하게 전개돼야 되는 종목인데 일단 실적 자체가 예상치 못 미치던 부분 자체가 실망감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부진한 부분 자체는 아마 면세점 사업 분야는 괜찮았었는데 호텔 사업 분야 자체가 좀 부진하게 나왔던 영향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이 12만 5천 원대 사셨는데 이거는 이 가격에 사셔는 안 됩니다. 성장성은 유지가 되지만 예산은 이미 성장 프리미엄이 2013년도부터 과다하게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상되는 실적을 성장성을 감안해서 당기순이익이 1,400억입니다. 현재 주가는 PER 기준에서
30배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PBR이 5배 되는 수준입니다. 즉 12만 5천 원대에서는 PBR 기준에서 거의 4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주가 순 자산 비율로 따지면 6배가 넘어간 수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호텔 신라의 자기 자본율이 20%가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2만 원 이상에서는 상당 기간 탄력이 떨어질 거고요. 결국 뭐 장기 투자하게 되면 꾸준하게 가겠지만은 현재 주가 12만 13만 원대에서는 작년도도 이 종목이 13만 원대 상당히 좀 부담을 느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꾸준하게 신고점을 경신했지만 이 종목 고점 돌파를 못합니다. 그 부분 자체는 너무 성장성 프리미엄이 많이 반영됐다는 관점에서 향후에도 이 종목은 12만 원 이상을 고점 돌파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 기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높게 사셨는데 비중도 상당히 좀 많죠. 뭐 40%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일단은 12만 원 근처까지는 반등이 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10만 8천에서 12만 원 정도에서 매도 최소한 반 정도는 매도하셔가지고 나머지 20%는 장기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다른 종목 쪽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 조금의 비중 조절로 가져가 보자. 좀 덜어내신 후에 지금 40%시니까요. 덜어내신 후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어머니 궁금증 있으시면 또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00% 첫 출석 100%님. 아, 철출석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100%님 무조건 100%님. 죄송합니다, 100%님.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런 숫자를 읽어보는 것 같아서요.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출석해 주셨는데요. 정오의 데이트 12시 항상 함께 하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세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시면 함께 남겨주시고요. 항상 수익 100%를 위해서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희망 있네 행복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어드리 희재님, 오늘 블랙스완 이렇게 하고서 웃음 표시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희재 러브님께서 나이 얘기에 표정 안 좋아진다고. 이 얘기가 이렇게 핫할 줄 몰랐어요. 당황스럽네요. 제 앞으로 온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두 번째 남자친구를 헤어진 지 3년 만에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히 강남 테헤란로에서 말입니다.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동안의 우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고 그 예전 남자친구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얼떨결에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런저런 얘기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3년이라는 공백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편안해졌습니다. 그동안 쭉 함께했던 사이처럼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가는 그 길에서 연락할게 다시 보자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지금 그 아이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고요. 저도 남자친구와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라고 하던데 새로운 그린라이트일까요? 우리 결혼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미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 사연 보내주신 이분처럼 예전에 만났던 예전에 좋은 인연을 함께 했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아직까지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읽으면서 한번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만나게 된다면? 진짜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당황해서. 희재 러브님은요, 그러면 다시 만나야죠. 당연한 걸 이렇게 하셨어요. 왜 당연하죠? 너무 좋았으니까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희망 있네 행복님은 그린라이트 맞다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마음이 동했으면 사실 만나는 게 저도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초를 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헤어졌던 이유가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3년 동안에 내가 많이 변하고 그 사람도 많이 변했을 수도 있겠지만 맞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도배를, 갑자기 그 게시판이 도배되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개 남겨주셨어요. 우리 희재 러브님. 알겠습니다. 다시 만나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결정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해주시겠지만요. 저도 만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싣고 싶어요. 왜냐면 오랜만에 만나서 마음이 안 동할 수도 있는 건데 마음이 싱숭생숭했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에 따라야죠. 이런 젊은 나날이 또 오나요? 주한파님, 에이 다음에 또 봐 이런 인사겠죠. 다시 시작할 거면 집에 데려다 주면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그 남자도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연락이 오는지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다시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남겨주시는 동안 저희는 사연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전화 온 종목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디서 전화 주셨어요? 아, 여기요, 시골인데요. 처음 해가지고 엄청 떨려요. 아, 처음 전화 주셨어요? 네. 아, 너무 목소리 좋으신데요, 시청자님. 떠실 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좀 힘찬 목소리로 종목부터 한번 소개를 좀 도와주세요. 어떤 종목을 사셨어요? 아비코 전자 50도요. 아, 아비코전자를 50%나 얼마에 잡으셨는데요? 6,870원. 네, 6,870원에 사셨다고요? 시청자님, 죄송하지만 들어가실 때 가장 좀 기대하셨던 포인트가 있으세요? 제가 왕초보라 좀. 아, 초보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흐름 그러면 당장 좀 걱정되시죠?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처음 전화 주신 시청자님이셨죠? 아비코전자 최창준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준입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왕초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비코전자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일단 들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현명하게 좀 대응할까요? 아비코전자는 제가 기업 탐방을 한 2번 정도 갔던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 자체가 최근에 스마트폰 쪽하고 TV 쪽에 들어가는 그런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다른 그런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보다는 실적이 양호하게 그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게 완만하게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시청자분께서 초보시라고 그러셨는데 너무 높은 가격에 뭐 6,8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그렇게 뭐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닌데 한 방에 너무 많이 들어가셨어요. 투자 금액에서 비중을 50% 정도 들어가셨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게 4,500원대부터 7,000원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약간 코스닥 시장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좀 상승했다가 하락 추세로 접어지는 자리에서 조금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실 텐데, 일단 계속 올해 실적이 계속 그 호전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을 5,600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6,800원 정도 매수가에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가격에서. 그래서 투자 의견은 목표가까지 6,800원대까지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5,600원 잡아드리고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까지. 네, 시청자님. 예. 네, 들어보셨는데요. 일단 비중이 좀 많다라는 얘기 지적을 해주시네요. 지금 가격 전략을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한번 메모해 보셨다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비코전자 전화 통해서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은요, 게시판 가겠습니다. 9390님께서 테스 주셨네요. 17,500원으로 사셨고요. 10% 갖고 계십니다.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테스 자세한 전략 들어볼게요. 최창준 전문가님, 우리 테스 갖고 계신 9390님, 앞으로 얼마나 더 수익을 내실 수 있을까요? 테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기존에는 SK 하이닉스를 주력으로 거래를 하다가 삼성전자하고 거래가 이렇게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적을 보니까 작년 2014년도 1분기 때 굉장히 좋았고 2분기, 3분기, 4분기 때 조금 안 좋았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평택 지역에다가 삼성 반도체 관련된 그런 시설, 사업장을 착공을 한다는 그런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기관 투자가들은 미리 조금 정보가 빨리 알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기관들의 매세가 15,000원대부터 최근에 한 17,000원까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강한 흐름이 지금도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은 15,000원대, 16,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은 오늘 같은 날 따라가거든요. 이거 삼성에서 평택에다가 시설 투자를 하고
공장 확장시키니까 이게 좋을 것이라고 따라가시는데 이런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 게시판 시청자분께서는 17,500원에 매수를 잘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매도죠, 매도. 그래서 목표 주가는 18,500원부터 19,000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절반이라도 분할 매도 하시고요. 그리고 지지되는 가격이 다시 내려왔을 때 한 17,5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그때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시고요. 손절 가격은 17,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18,500원부터 19,000원에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스 우선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조금은 짧게 잡아주셨어요. 18,500원에서 19,000원까지 분할 매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9590님의 테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0587님, 희재님 주식시장도 안 좋고 희재님과 데이트할 수만 있으면 왕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라고 아까 남겨주셨어요. 지금 정오의 데이트가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선물해 드리려고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기운 내세요. 우리 0587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요, 보이는 라디오 정오의 데이트 함께 즐기고 계세요. 오감만족 데이트 목요일 시각 데이트 함께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봄철 그리고 여름철의 솔로 탈출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꽃탈배가 또 인기더라고요. 여기서 최지훈 씨랑 이서진 씨 사이에 이 케미 많은 분들이 좀 발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귀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본방사수는 해본 적이 없는데 두 분 참 잘 어울리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녀 사이에 고백을 할 때 이 성공 가능성이 높으려면요.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 보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행동을 얼마나 안 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광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 광고? 저도 100% 공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내가 여자친구가 없을까? 왜 내가 남자친구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남자와 여자 먼저 차이를 봤더니요. 남자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자들은 칭찬받기를 원해요. 남자들은 확실한 답을 원하고 여자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남자가 과묵하면 여자가 지치고 여자가 말이 많으면 남자가 지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례로 나오네요. 이런 거를 알아야만 솔로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그 여자 그리고 그 남자가 싫어하는 행동이 도대체 뭐야?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솔로 탈출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싫어하는 그 행동 제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남성분들 우리 이 정오의 데이트에 남성 시청자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공감을 해주시는지 공감 100배 눌러주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의 행동 5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자들이 버스나 지하철 이런 공공장소에서 아주 큰 소리로 수다 떠는 거를 상당히 싫어한대요. 약간 배려 없는 거죠. 개념 없는 거. 두 번째, 충분히 사과하고 서로 이해하기로 했던 과거의 일을 다시 꺼내서 추궁하는 거. 갑자기 잘 놀다가 너 그때 진짜 왜 그런 거야? 너 그때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뭐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저도 싫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신이 베푼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 그냥 해주면 되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고생한 거야. 막 이렇게 강조 계속하면 짜증나죠. 그쵸? 이런 거 여자분들 자제해주세요. 네 번째는요. 이건 약간 부부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네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채널을 돌려버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부부들끼리 그러나요? 저희 집에서 안 그러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제가 통계로 집어온 건데 이러지 맙시다. 그죠? 여성분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4위까지 오를 정도로 했다는 건 여성분들이 그만큼 채널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위 가겠습니다. 평소에 남녀 평등을 열심히 외치다가 남자가 아프다고 하면 왜 이렇게 남자답지 못해?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나 여자니까 도와줘. 이런 거. 얄밉습니다. 그쵸? 공통점 보이시나요? 이기적인 여자라고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자분들 반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 행동도 5가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말년 병장처럼 최고라고 생각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
저도 싫어요. 이거 진짜 말년병장을 마치고 나오신 군인분들은 항상 그래요. 약간 허세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분하게 되네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너무 과하게 친절해서 여자들마다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태도. 이건 아주 미묘한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매너가 좋은 남자와 오해를 하게 만드는 남자가 딱 다른 것 같아요. 남자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말이 많아진 것 같네요. 세 번째, 여자보다 더 섬세한 관찰력. 그래서 여자들 하나하나 꼬집는 거. 귀걸이 좀 별로다. 너 오늘 화장 떴어. 이거 진짜 싫어요. 나도 경험해 본 적 있는 것 같네. 그리고 옷도, 무슨 제가 오늘 들은 얘기가 있어서 못하겠어요.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자들이 이래서 군대를 가야 돼 라고 비아냥대는 거. 요건 조금 실수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여자는 얼굴이 최고지. 외모가 돼야지. 라면서 정작 남자인 자신은 관리를 하지 않는 것. 자, 공통점 찾으셨어요? 여자들에게 배려가 없는 남자라고 공통점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자들은 배려할 줄 모르는 남자를 싫어하고 남자들은 이기적인 여자를 싫어한다. 서로가 싫어하는 것 5가지만 안 해도 인기녀, 인기남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대세녀와 대세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마디로 센스 있고 배려 깊고 이렇게 상대방을 잘 헤아려 주는 것, 그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남녀가 서로 싫어하는 행동을 좀 피해서 올 봄에 그리고 여름에는 솔로는 연인으로 가고 또 연인들은 더 이렇게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지름길 비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감만족 데이트 함께 했습니다. 제 지금 화장 떡졌다고 시제러브님께서. 감사합니다. 너무요, 너무해. 그리고 어드리즈님께서는요, 콩깍지 씌우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뭐래도 예쁘다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여기 5개 봤던 거 해당되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정대 식구분들은 좀 센스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종목 상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 종목이 될 것 같네요. 전화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희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랜만에 전화 주시는 건가요? 예. 별일 없으셨죠? 아이, 별일 있어요. 시장이. 그래서 전화했어요. 시장이 갑자기 달라져 버렸죠. 저희 네. 그때 통화한 것과 비교했을 때. 쌍급 아니고 네. 내추럴 랜드텍. 내추럴 엔도텍 담고 계세요. 네네. 매수가 가서. 비중 어떻게 되세요, 시청자님? 끝판에 가서 좀 많이 느리길래 이만큼 느리서면 안 되겠나 싶어서 들어갔는데 네. 계속 느리는데 이걸 어쩌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도 대응을 하기가 답답해가. 참 어려웠었죠. 답답해가 오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한번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려고.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고요. 저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47,700원에 20% 맞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유한타증권의 김용학 대리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예. 네, 김용학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추럴 엔도텍으로 상당히 좀 손실을 보셨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잘 모르시겠다고 하세요. 좀 해결책을 주신다면요. 네, 47,700원 이 가격에 매수를 하셨으면 한 4월 28일 날 아마 이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때 백소가 진짜냐 아니냐 이걸로 논란이 있을 때였는데 그때 매수를 하신 이유는 어쨌든 진짜 백소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반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하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본 총계가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전에는 PBR이 거의 10배 이상 이렇게 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까지 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그동안 9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근데 어쨌든
뭐 백소 논란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사업적으로 영위를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의문조차 지금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팔고 싶어도 지금 하한가 물량이 워낙 500만 주 이상 지금 또 쌓여 있는데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팔 수 있을 만큼 거래가 되어야 될 그런 시기까지는 우선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거래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판단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 회사가 백소를 해놓고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 가치가 있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한가가 풀리는 그날이 오면 그때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그러면 네. 폐장될 수도 있나요? 상장 폐지도 걱정이 되시는 거죠?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대리님, 상장 폐지까지도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를 좀 이렇게 얘기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회사가 그 백소를 제외하고 아니면 백소를 가지고 새롭게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사업성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업 가치를 지니던가 아니면 다른 건강식품이나 비슷한 다른 신제품으로 해서 시장에 신뢰를 얻던가 그런 것들이 아닌 다음에는 영업적인 사업 가치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몇 년 후에는 앞으로 전망이 없고 계속적으로 적자가 만약에 이런 제품들이 안 팔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몇 년 후에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상장 폐지다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좀 섣불리 판단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가지고 그 한가라도 팔라고 주문을 내놔도 안 팔려. 그래 계속 주문을 내놓을까요? 어쩌는 게 좋겠어요? 네, 그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네. 아까 그렇게 해놓으라고 하신 게 맞으시고요. 그리고 하한가가 풀리면, 네. 그때 좀 매매를 기다려보자. 매매가 되지. 지금 하한가가 있는 이상은 안 팔린다. 그래 지금도 오늘도 내놓으려고 하다가 네네. 지금 전문가님한테 물어보고 그냥 포기하고 있을까 물어보고 이제 한다고. 그 주문은 아직 안 내놨어. 어제까지도 내놨었어. 매일 안 팔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아까 김영환 대리님 말씀도 계속해서 이제 매도 주문을 놓자라고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그리고 하한가 풀리면 그때 이후에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자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일단 추이를 좀 보시고 한 번 더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기운 내셨으면 그래 계속 좋겠습니다. 지금 내놓는 게 낫겠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용화 대리님,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도 주문을 해도 지금 체결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놔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여쭤보시네요. 계속적으로 주문을 낼 수 있으시면 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워낙 그 매도 잔량이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500만 주 이상 쌓여 있고 실질적인 체결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체결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팔 수 있을 만큼의 가격이 오면 사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김영학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기운 내시고요. 네. 또 문의 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내추럴 엔도텍을 갖고 계셨던 우리 시청자님과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많이 상당히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 전략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까지 살펴드렸어요. 정오의 데이트에서 진단해드린 내용 참고사항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의 책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있다는 점 마지막까지 양지해 주시면서 방향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시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장에 아직까지 조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럴 때 마인드 컨트롤 잘 해두셨다가 강세장에서 길을 펼치셔야 되니까요. 기운 조금만 더 내시고 저희와 같이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남은 2시간이네요. 오늘 장도 열심히 성공 투자 대응 이어가시고요. 저는 불금의 데이트 12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